지난주 대비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렇게 확 가야 되는데 계속. 자, 오늘은 숫자 하나만 볼게요, 일단. 375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발표한 분기 배당금이죠. 그런데 이 숫자 옆에 삼성전자의 숫자를 하나 놓아보면은 374원. 삼성전자가 얼마 전 지급한 분기 배당금이에요. 딱 1원 차이.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375원이 발표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삼전 닉스 주가가 서로 반대로 좀 움직였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닉스는 좀 빠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둘 다 반도체 회사고 둘 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고 AI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벌 거란 기대도 똑같은데 왜 시장은 한쪽에는 박수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는 야유를 보내고 있나?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준 375원은 새로 정한 배당금도 아니에요.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이에요. 그럼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자, 이 이슈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짜게 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다, 돈의 방향이죠. 지금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현금을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손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주도 원하고 직원도 원하고 회사는 투자에 쓰고 싶고 정부도 여기에 한마디씩 얹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드러나요. 이 여정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지, 이 배당금에 대해서 훨씬 선명해지죠. 그래서 먼저 375원부터 정확하게 보면은 반올림에서 380원, 아니 400원이었으면 모양새가 조금 더 좋았으려나? 일단 이 숫자만 보면은,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에게 겨우 375원? 그런데 조금은 그게 억울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가 이미 25년부터 27년까지 분기 375원, 연간 1,500원의 고정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375원이 이번에 고민해서 결정한 배당은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기로 한 걸 준 거다. 그런데 여기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죠.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은 3분기 중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여기서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3분기로 앞당겨졌어요 지금. 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상장 직후에 미국 증권법상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 배분과 관련된 말을 자유롭게 하기 어려웠다고 이렇게 설명했죠. 쉽게 말하면은 미국 상장 직후라 회사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시장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죠. 이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회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시장이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JP모건도 시티도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왜 이런 상황일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정반대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하이닉스가 올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올해 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게 될 순현금 규모가 합쳐서 약 375조 원 수준이에요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묶어놓고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묻는 질문이 돈 있어요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오케이,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배 아파 죽겠다, 이거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은 배당을 안 줘도 이해가 되죠. 공장 지어야죠, 빚 갚아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현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현금 창출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 투자할 돈은 투자해. 그런데 투자하고도 남는 돈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뿜빠이 좀 하자. 바로 이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차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게,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론이 약 5.7배, 삼성전자가 약 3.8배, 하이닉스가 약 3.7배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제일 싸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밀렸죠. 반대로 최근에 마이크론은 더 비싼데도 강했어요. 왜? 여기서 시장이 조금 냉정해지죠. 주식시장이 단순히 싸다만 보지 않았고, 이 회사가 앞으로 벌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믿을 수 있느냐. 마이크론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투자할 돈은 계속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 남는 초과 현금은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제시를 했다. 한마디로 공장 지을 돈은 내가 알아서 쓸게. 그거 다 하고 남는 돈은 주주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반면 하이닉스는 검토 중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게 아니라 돈의 사용 원칙이 명확하냐 아니냐. 그럼 여기서 반론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아니 지금 HBM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배당으로 돈 뿌리지 말고 공장 짓는 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회사 입장이라면 고민할 만하죠.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리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3년 뒤에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그때 가서 공급을 뚝딱 만들 수가 없다. 특히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죠. 좋을 때 투자하고 나쁠 때 버티는 회사가 살아남는다. SK 하이닉스도 과거에 투자를 줄였다가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배당보다 투자가 중요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는 게, 하이닉스가 이야기하는 FCF,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1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사업을 유지하는데 60원을 썼다. 그러면 40원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죠. 하이닉스는 이 누적 FCF의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 안 준 이유가 공장 투자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기죠. 이미 필요한 투자를 하고 난 뒤 남는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회사가 현금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메모리 산업은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은 현금이 생존 장비가 될 수 있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키몬다와 엘피다 같은 경쟁사가 무너졌고 결국 지금의 삼전 닉스, 마이크론 중심의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회사가 다음 겨울을 대비해서 현금을 쌓겠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죠. 하이닉스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은 그 빈 공간을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100조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죠. 100조 원 환원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숫자만 보면은 누가 뇌피셜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꼭 그렇진 않다.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가 약속한 거는 25년부터 27년까지 누적 FCF의 5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 작년 FCF가 약 21조 5천억 원 수준이에요. 올해는 시장 추측치가 약 159조 원, 높게 보는 전망은 173조 원이에요. 물론 전망은 전망이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25년과 26년 FCF만 합쳐도 약 180조 원 수준이에요. 여기 50%를 적용하면은 90조 원, 전망치를 조금 높게 잡으면은 100조 원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100조 원 환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숫자가 나오는 게 올해 3월에 CEO분이 중장기적으로 순현금 100조 원 확보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2분기 말 순현금이 이미 약 70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전분기보다 무려 약 34조 원 늘었다. 여기에 ADR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까지 고려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럼 100조라는 목표를 생각보다 빨리 달성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그림은 아니죠. 그럼 다시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죠. 첫 번째 손은 당연히 주주. 그리고 이 손은 지금 가장 크게 뻗어 있어요. 특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단순히 배당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자본 배분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가치가 아무리 싸도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이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은 그 자체가 할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일부 기관은 환원 비율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특히 ADR 발행으로 약 2.5% 정도의 신주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사주를 사서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도 나오는 겁니다. 4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40조 원을 사준다고 해서 전부가 주주에게 주는 선물은 아니다. 일부는 ADR 발행으로 생긴 희석을 되돌리는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얼마를 사느냐보다 사서 소각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자사주를 사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유통 주식수가 주지 않는다. 반대로 사서 소각을 하면은 남아있는 주주의 지분 가치가 달라지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주주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는 회사 안쪽을 보면은 하이닉스 임직원분들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방식에 합의했죠. 그런데 최근 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되면서 반발이 커졌어요. 여기에 통합 노조 설립 움직임까지 이어졌고 준비 단계에서만 3,500명이 넘는 임직원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에게도 성과를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죠. 회사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우리가 그 성과를 받는 게 왜 안 되냐? 여기까지 오면 회사 금고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지금. 한 명은 주주, 또 한 명은 직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정부까지 이 문제에 들어와요,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이 거액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에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그림이 재미있어지죠. 주주는 주주에게도 돌려달라. 직원은 성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정부는 그 성과급 지급 방식도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회사는 가운데에서 잠깐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은 그냥 흔한 자본 배분 논쟁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보면은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덜 주는 이유가 앞으로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면은 그 투자금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당연히 용인에 공장 짓고 청주에도 투자하고 HBM과 낸드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들어가겠죠. 실제로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낸드팹에 총 5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2031년까지 단기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미국 쪽을 보다가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이죠. 바로 솔리다임.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쉽게 말하면은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와 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가지게 된 미국의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가 이 사업을 둘러싼 구조를 조금 특이하게 바꿨죠. 기존 법인이 가지고 있던 낸드 사업을 새로운 손자 회사인 솔리다임의 통째로 옮겼어요. 그리고 기존 법인은 AI 컴퍼니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서부터 왜 굳이란 질문이 생기는데 한 가지면 그냥 회사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다음 장면이죠. 미국 세너제이에서 솔리다임이 외부 보고 담당 이사를 채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자리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공시와 증권 관련 문서를 다루는 자리죠.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 회사를 크게 키우거나 자본시장에 나갈 때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여기에 또 하나,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프리 IPO 관련 주관사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 수요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시장에서는 5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자금 조달, 약 50조 원 안팎의 기업 가치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은 하나 그어야 된다. 솔리다임의 나스닥 완전 상장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모르죠. 다만 프리 IPO를 포함한 자금 조달 움직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회사의 해명도 묘하죠.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런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진 않았죠. 이걸 가지고 상장 확정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루머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도 움직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왜 주주 환원 문제와 연결이 될까?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죠. 솔리다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이죠. 생각해보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한국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용인과 청주에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랜드 사업까지 본사 돈으로 계속 키우려면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죠. 미국 사업은 미국에서 알아서 해. 솔리다임이 외부에서 5조, 1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은 하이닉스 본사는 국내 반도체 투자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주 입장이 들어오죠. 만약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외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은 앞으로 솔리다임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일부는 솔리다임의 새 주주들과 나눠 가져야 된다. 그거는 싫죠.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잠깐 내가 하이닉스 주주인데 하이닉스가 가진 알짜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그 성장 과실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와 나누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지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복 상장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와는 똑같지는 않죠. LG 화학은 기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상장을 했죠. 반면 솔리다임은 하이닉스가 인텔의 렌즈 사업을 인수하면서 만들어진 미국 자회사죠. 즉 법적인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최근 강화된 국내 중복 상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시장은 왜 불편해하냐?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A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업부가 하나 있어요. 회사가 그 사업을 떼어내서 별도 회사로 만들고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A 회사의 주주인데 그 I자 사업의 미래 가치 전체를 예전처럼 온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게 된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기존 주주에게는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나만 억울한 심정이 드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솔리다임이 더 민감한 이유가 있죠. 타이밍. 한쪽에서는 주주가 왜 주주 환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핵심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정리하고 외부 자본을 발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한테 줄 돈은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회사가 가져갈 돈은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이유죠.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회사 쪽 논리도 같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지금이 솔리다임을 키우기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엄청난 용량의 저장 장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 멤버십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랜드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키옥시아, 샌디스크 같은 경쟁사도 기업 가치를 현재 재평가받고 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외부 자금을 받는 것보다 잘 될 때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두 번째, 본사 자본을 아낄 수 있다. 한국에서 54조 원 넘게 투자하는 상황에서 미국 사업까지 본사가 계속 돈을 넣는 것보다는 미국 사업 자체가 자본을 조달하게 만든다. 이게 재무적으로 훨씬 편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하이닉스, 랜드 사업부의 IPO뿐만이 아니라 SK그룹 전체에 미국 AI 플랫폼 전략이랑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죠. AI 컴퍼니들 중심으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등이 미국 사업과 투자 연결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입장에서는 솔리다임에서 자본을 끌어오고 그 자본과 기업 가치를 발판으로 미국에서 AI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되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야, 그 그림에서 내 몫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SK 하이닉스 배당금 이슈에는 네 가지 손이, 네 가지 요구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네 개 중에 그 누구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주주도 맞고 직원도 맞아요. 회사도 맞아요. 그룹의 미국 전략도 전략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말을 아끼는 거죠. 계산기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어느 선부터 잡아줘야 될지가 어려운 거죠. 만약 하이닉스가 이렇게 말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외 투자에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 돈을 쓰고도 남은 현금 중에 몇 퍼센트는 주주분들에게 귀속시킬게요. 그리고 직원 보상은 이러한 원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미국 사업은 이 구조로 자금을 조달할게요. 이렇게만 한다면 시장에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각각의 숫자는 보이는데 그 숫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원칙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할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차이가 좀 더 선명해져요. 최근 3전에 연간 주주 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이 됐죠. 물론 회사 발표는 아니에요. 전망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과정에서 특별 배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주주 환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반면 하이닉스는 검토 중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삼전에게 그래도 뭔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하이닉스한테는 그래서 정확히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차이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3분기에 이제 주주 환원 방안을 발표하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몇 조 원 줬어 이거보다는 네 가지를 먼저 보겠죠. 첫 번째는 자사주를 얼마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각하느냐. 사서 보유하는 거랑 사서 없애는 건 다르죠. 두 번째, FCF 50%라는 원칙을 유지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높은 환원 비율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느냐. 세 번째는 솔리다임 관련 제공시죠. 특히 구주 매각인지 신주 발행인지 기존 주주 입장에서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 주주 환원 발표랑 솔리다임 관련 움직임이 어떤 순서와 구조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죠. 주주 환원을 늘려놓고 동시에 알짜 사업의 외부 자본 유치가 진행이 된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걸 다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375원, 덩그러니 숫자만 놓고 보면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숫자 하나 때문에 하이닉스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375원을 계기로 돈의 흐름을 봐야겠죠. AI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도체 호황을 만들어냈고 하이닉스는 그 중심에서 엄청난 현금을 벌고 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인 게 돈이 많아질수록 누가 그 돈을 가져가는가가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 이슈는 단순한 일개 배당 논쟁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초과 이익을 한국의 대기업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하이닉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삼성전자도 다른 반도체 기업도 AI로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도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번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겁니까? 그리고 받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영머니 쓴영 3전 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시작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놨으니까 주저 마시고 시청을 하면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더 느낄 수 있다.